안녕하세요. 법무와의 테헤란의 형사팀의 정재원 변호사, 이동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하셨다가 추후에 연락을 받게 되시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관련해서 처벌받는 성매매의 종류에는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으로 성기를 만져준다거나 전립선을 마사지한다는 것처럼 성적 목적으로 성적 흥분을 위한 신체 접촉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성매매 관련 건으로 전화 받고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나는 실제로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는데 부인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성폭법에 있는 범죄랑 다르게 유사라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성매매는 안 하고 유사 성교 행위만 했는데요. 그건 틀린 말이다. 처음 처벌받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기소유예를 하는 처분이 많기는 하지만 한 번만 갔다가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 그 장소에 방문했던 내역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무조건 기소유예가 된다라고 안심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업소가 단속돼서 폐쇄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본인이 이 자수를 함으로써 유의미하게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번에 감경받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변호사 도움하에 자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만 꼭 자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변호사의 도움 받아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잠을 못 이룰 정도야. 내가 그거 갔었는데 혹시 내가 카드로 계산해가지고 걸리지 않았을까? 방문하기 전에 전화했던 게 남아서 나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밤새 고민하면 잠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정신건강을 위해서 경찰에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 고민이라 할까 하게 되는데 자수해야만 기소유예가 되고 자수 안 하고 경찰이 나를 찾아와서 조사받고 나가되면 기소유예는 아예 기회가 없어지느냐. 이게 불확실하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거든. 한번 그 횟수가 적고 다른 정상참작 사유들이 있으면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다른 범죄들보다 좀 커. 조사를 할 때 순서가 이제 그 성매수자들은 마지막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장부나 거래 내역이나 실제 지급된 내역서들을 다 가지고 아니면 출차 기록을 가지고 이제 매수자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연락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변호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마 그런 때지. 같이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경찰이 제시하는 자료들이나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증 같은 게 변호사가 알 수 있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입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럼 혼자 가서 조사 받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같이 가서 변호사하고 이제 상의해서 결정하면은 좋지. 초범이시라면은 자신의 범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양형제를 잘 갖추면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보다 원활하게 처분까지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험이야 사실은. 경찰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 진짜 아무 자료도 없어가지고 무혐의될 수도 있어. 아예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자료로 인정이 되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할 거를 괜히 부인해서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거 물어보지. 변호사님 그 경찰이 무슨 자료 갖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부인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 여성의 그런 인상착의를 말해주면서 어떤 단발머리 A씨랑 한 적 없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여성이 벌써 진술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부인을 하면은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 조사받는 사람이 이제 갈등이 이제 쌓이는 거지. 내가 인정해 말하면서 포커 게임이지 뭐. 그래서 경찰이 증거 아예 안 갖고 있으면은 괜찮지. 근데 그런 식으로 증거 있어 가져와 했는데 경찰이 딱 가져왔어. 죄송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송달 장소를 법무법인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또 요새는 전자적 송달 신청이 따로 있어서 방문하셔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에게 수사 결과를 전자 송달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본인한테는 전자송달이 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근에 스위디시 업장들이 다수 검거가 되면서 이제 매수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 조사를 받으실 때 연락을 받기 전이나 연락을 받으신 직후에는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저희한테 연락 주신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상담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선처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테헤란 형사팀의 정재현 변호사, 이동관 변호사였습니다.